지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성기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뭐 자문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를 이 토론자분께 전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좀 끼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들리시죠?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국제 태계학회 주제가 태계 유교 사상의 확장성인데요.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회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사상을 좀 공부하고 나오려다가 선생님 뵙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면 공부가 다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박사 과정까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 이 확장성은 연결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계 사상이 우리가 성학식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고원한 그런 하늘의 이치와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런 인간관계 또는 정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 리더가 이런 얘기를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태계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연결점이 결국 마음 공부에 있다. 그래서 공경 경자 경을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근원에 이르게 되면 중화위유 다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래서 중화위유를 이루게 되고 또 위방지역 재기준 국가경영도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 이걸 연결을 해 와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확장성 중에서 이제 경영과도 당연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연결시키는 방법은 태계 선생의 그런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혀 거기에 걸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경영 현장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ESG 경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ESG 그러니까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MSG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올리면 E는 환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앙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바로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다가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온갖 재앙이 지금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계속 목격을 최근 1, 2년 사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소셜입니다. 사회 문제.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제 인권이나 또는 안전이나 이런 쪽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당연시되고 경쟁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임계치에 이르렀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G는 뭐냐 하면 보통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governance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환경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기업을 비롯한 조직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갖춰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핫한 경영의 메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그것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고,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경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서 열애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의 가르침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본 건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음 공부와 이치 공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태계 선생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 해법, 그것을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책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그 한 20년 이상 그 한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은 한류의 근원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K컬처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한국인의 밝고 따뜻한 마음,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인의 밝고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 태계 선생의 경사상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금 한류 시대에 그런 K컬처의 근원도 그런 것이고, 또 경영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지금 그 글로벌한 이런 큰 문제 상황에서 한국이 이 그런 ESG로 KESG로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그 ESG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돈이 들어가고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위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한다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범죄로 취급합니다. 서양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진정성이 있는 그런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태계 사상이 바탕이 돼야 되겠다. 왜 우리 한국 사상, 유교 사상 중에도 왜 태계 사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지금 이제 한류 시대의 한국 사상이 그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태계 사상은 그 한국의 그런 5,000년 그 한국의 전통 정신 문화의 그런 집대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태계 사상을 꼭 집어서 우리가 그 해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는 것은 이제 기온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상승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14도씨였는데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 순환 체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몇 도가 상승했는가 하면 1.2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4도하고 15.2도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후 재앙을 당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것이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100년을 간답니다. 그것을 포집을 해서 묶어두지 않는 한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계속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것이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2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5도까지로 막아보자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1.2도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1.1도 올라왔을 때하고 또 0.1도가 더 올라서 1.2도가 됐을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1도 올랐을 때는 재앙을 별로 못 느꼈는데 0.1도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0.3도까지는 우리가 막아보자 하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굉장히 어렵다. 2도 상승하는 것도 어렵다. 거기서 막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은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금 너무 암담하다. 그래서 물건값이 10% 더 비싸도 그걸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성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법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덜 배출하자,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좀 올라가고 이 공기가 더 오염돼도 살아남아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적응의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태계 선생의 경이라는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면역력이 증진되고, 또 혹시 또 병이 났더라도 회복력을, 그런 표현이 아예 있습니다. ESG에 리질리언스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그 힘을 기르는데도 이 태계 선생의 마음공부법이 유효하다. 뭐 그런 연구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두 번째 태계 사상과 연결할 필요성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해법을 제일 잘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그 한류의 K컬처의 근원이 된 그 한국 사상이, 그 중에서 집대성하신 태계 사상이 바로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사실은 TV를 봐도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우리 회사 ESG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모두가 다 해결에 뛰어들어야 되지만 기업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MZ 세대들 이런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못하면 그 회사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538페이지에 그 ESG의 핵심을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 E는 기후 위기가 핵심이고요. S는 그 인간 존중입니다. 그 인권이나 안전이나 보건 뭐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G는 투명성입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표를 하나, 박스를 하나 더 넣었고요. 그래서 그것의 목표는 뭐냐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같은 조직의 지속 가능성, 또 인류의 지속 가능성, 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태계 사상을 여기에 연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542페이지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근본 저 아래쪽에 세 줄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산업화 이후에 그 이익을 추구하는 무한 이익 추구, 무한 경쟁 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본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런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성원들도 거기에 이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해결책을 계속 그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나 또는 경영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왔는데 굉장히 이원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가 이제 90년대부터 있어왔고요. 또 이제 두 번째 543쪽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주주 자본주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사상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하나 있으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지만 거기에는 종업원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또 이제 고객도 있고 또 지역사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다 챙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UN 그 산하에 있는 그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데서 이제 2004년 한 18년 전에 처음으로 ESG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이런 이슈들을 챙겨야 된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입니다.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는 한국인이 해내는 것이다. 이 한국인도 지금 이제 서구화 이후에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본 마음이 따뜻하게 밝게 남아 있는 곳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국인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쪽에 넷째를 보시면 이제 ESG 경영에서 제일 아까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그랬는데 돈을 대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짜로 할까봐 제일 그걸 염려합니다. 그걸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 워싱은 우리 돈 세탁하는 그런 겁니다. 가짜로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것인데 녹색 경영, 환경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그걸 제일 염려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쭉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54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이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조직 문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리더십이 이 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상이 뭐냐?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다 될 수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이 좀 종교적인 배타성이 적으면서 거부감이 적은 저희가 이제 그 명상 교육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교육 받다가 교육 거부하고 이런 사태도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이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 사상, 태계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다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또 쉽고 단순한 체계로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성학십도를 중심으로 한 태계 사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545페이지 가운데쯤에 성학십도는 한국인의 5,000년 진리체계 학습 또 교육 프로그램의 점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계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이라는 사상은 경자인데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1차적으로 자기 공경입니다. 경신.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의 마음이 늘 집중을 하는데 첫째 자기에게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명상에 가장 근접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한다는 것인데 54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이 태계 사상이 이 한국 사상, 한국의 5000년 사상의 집대성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표니까 그냥 눈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548페이지에서부터 그래서 태극도와 서명도, 성악신도를 가지고 ESG의 뿌리를 찾고 근본 해법을 찾아보는데요. 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550페이지. 태극도, 서명도의 핵심은 뭐 다 잘 아시지만 결국은 이제 하늘의 이치, 우리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또 그것이 그 하늘 안에서 그런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와 삶의 이치를 자각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ESG를 해결하는 그 조목들이 거기 다 바탕이 될 수 있다,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551페이지의 경사상과 ESG의 근본 해법은 또 표를 제가 보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태계 선생의 그 성악신도로 보면 이제 7, 8, 10도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가 하늘의 마음이다. 사람의 본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 본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솟아난다. 그래서 이제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공자 사상인 인을 실천하고 중용에 나오는 중화유익을 실천하고 나라 다스리는 원리도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다시 된다 하는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성장, 이 ESG의 근본 해법이 되는 그런 진정성이나 인간 존중이나 창의성이나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회복력 이런 것들이 다 그 밑바닥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6페이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K 컬처와 그 K ESG가 앞으로 그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가운데쯤에 보시면 제가 ESG와 K 컬처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밝고 따뜻한 마음이 이뤄내는 새로운 생명의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K 컬처가 해냈던 것처럼 K ESG가 해낼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줄 거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태계 사상을 가지고 이제 경이라는 그런 명상법으로 그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조직에서 교육을 계속 해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실제로 ESG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특히 경영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은 결국은 그 경영 현장에서 그 많은 리더들이 군자가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럼 이제 구성원들도 군자들이 돼서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그런 교육을 통한 조직의 그런 수도 문화를 이뤄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해결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너무 방대한 말씀을 드려서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시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